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어떤 여성들은 남자들이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할까요? 흥미롭지 않나요? 지난주에 제 친구 미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나는 7년간 연애했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1년이 지났는데도 그 남자는 계속해서 미나에게 돌아오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반면에 또 다른 친구 수진이는 3개월 만에 남자친구에게 완전히 잊혀버렸죠.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혹시 외모? 아니면 성격? 아님 체력?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텐데요. 사실 답은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깊습니다. 바로 성선택권이라는 힘의 차이죠. 오늘은 이 성선택권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것이 관계의 역학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랑과 관계는 단순한 감정의 교환이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는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형성된 심리적,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 성선택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1. 성선택권이란 무엇인가? 성선택권, 쉽게 말해서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힘입니다. 원시 시대부터 인간 사회에서는 누가 더 선택권을 가지고 있느냐가 관계의 역학을 결정했어요. 상상해 보세요. 제가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메뉴판에 아메리카노만 있다면 어떨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죠. 하지만 20가지 메뉴가 있다면 선택하는 제가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권의 힘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관계의 주도권이 결정됩니다. 제 친구 윤지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윤지는 전형적인 좋은 여자였어요. 남자친구 철수만 바라보고 다른 남자들과의 교류는 최소화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철수는 점점 윤지에게 소홀해졌고 결국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어요. 반면 또 다른 친구 지은이는 달랐습니다. 지은이는 남자친구 민호가 있어도 다양한 사람들과 활발히 교류했고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았죠. 민호는 계속해서 지은이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였고 결국 프로포즈까지 했습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선택권을 어떻게 활용했느냐입니다. 성선택권은 마치 칼과 같아요. 잘 사용하면 요리도 할 수 있고 과일도 깎을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해를 끼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칼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 모든 남자는 내 것이다라는 마인드셋. 성선택권의 첫 번째 핵심은 모든 남자는 내 것이다라는 마인드셋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얼마 전 지하철에서 본 장면이 떠오르네요. 한 젊은 여성이 탔는데 그녀는 특별히 화려하게 차려입지 않았지만 어딘가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그녀가 자리에 앉자 주변 남성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향했죠. 반면 그 옆에 앉은 또 다른 여성은 외모적으로는 더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았지만 계속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첫 번째 여성은 내가 선택받을 자격이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고, 두 번째 여성은 과연 내가 선택받을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이건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인류 역사에서 여성은 항상 건강한 유전자를 선택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권은 여성에게 있었죠. 남성들은 가능한 한 많은 여성에게 자신의 유전자를 전파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경쟁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클럽에서 누가 더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나요? 대부분의 경우 남성이죠. 이것이 바로 선택받고자 하는 욕구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남자는 내 것이라는 마인드셋을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단지 그것을 잊고 살았을 뿐이죠. 둘째, 선택권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남자들이 여러분을 쫓아다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오만이 아니라 진화의 결과물이에요. 제 동생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학생인 제 동생은 항상 남자친구가 자신을 떠날까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계속 남자친구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상대로 남자친구는 점점 더 멀어졌고 결국 헤어졌습니다. 이후 제가 동생에게 너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고 선택권은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생은 자신감을 되찾았고 새로운 관계에서는 훨씬 더 주도적인 모습을 보였죠. 놀랍게도 이전 남자친구가 다시 돌아오려고 했지만 동생은 이미 더 나은 선택을 했답니다. 3. 두 번째 전략, 가부장제 윤리관에서 벗어나기. 성선택권의 두 번째 핵심은 가부장제 윤리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초기 인류는 다처다부제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남성들은 사냥을 나가 위험에 노출되었고 많은 남성이 일찍 사망했기 때문이죠. 여성 인구를 보호하는 것이 종족 번식에 유리했습니다. 그러다 농업이 발달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노동력이 필요했고 남성들이 열심히 일하게 하려면 처자식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이 아이가 정말 내 아이가 맞는가?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가부장제와 여성의 정절을 강조하는 윤리관이 발달했습니다. 여성의 성을 통제함으로써 남성의 불안을 해소하려 한 것이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윤리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DNA 검사로 친자 확인이 가능하고 여성도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제 대학 동창 현진이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현진이는 결혼 후 시댁의 압박으로 본인의 삶을 많이 포기했어요. 남편 외에 다른 남성과의 교류는 꿈도 꾸지 못했죠. 하지만 이런 희생에도 남편의 사랑은 점점 식어갔고 결국 외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현진이는 이혼 후 상담을 받으며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가부장제 윤리관에 갇혀 살았는지를요. 이후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고 새로운 관계에서는 훨씬 더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가부장제 윤리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방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주체성을 되찾는 것이죠. 여러분의 성과 삶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80대 할머니의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은 젊은 시절 너무 착한 아내로 살았다며 후회하셨어요. 나는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한 번도 당당하게 요구해 본 적이 없어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들리던지. 여러분은 그런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당당히 표현하며 살아가세요. 4. 세 번째 전략 남자 밝히기. 성선택권의 세 번째 핵심은 남자 밝히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단히 말해 여성도 성적 존재로서 자신의 욕구를 인정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류학적으로 볼 때 인간 여성의 성욕은 다른 영장류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포유류는 발정기에만 성적 욕구를 느끼지만 인간 여성은 언제든지 성적 욕구를 느낄 수 있죠.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이는 인간 아기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아기는 매우 오랜 시간 돌봄이 필요하죠.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생존할 수 있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지속적인 성욕은 남성을 옆에 붙잡아두는 진화적 전략이 된 것이죠. 성적 매력과 욕구를 통해 남성이 가족을 떠나지 않고 함께 아이를 키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자연스러운 성욕이 창녀성녀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왜곡되었어요. 성적 욕구를 표현하는 여성은 품이 없다거나 쉬운 여자로 낙인 찍히곤 했죠. 제 고등학교 친구 소연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소연이는 남자친구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애정과 성적 욕구를 표현했어요. 처음에 남자친구는 놀라워했지만 점점 더 소연이에게 빠져들었죠. 소연이는 자신의 욕구를 숨기지 않고 표현함으로써 더 깊고 진실된 관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무분별한 성관계를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욕구를 부정하거나 숨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적 존재로서 자신의 욕구를 인정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영화 위대한 개츠비에서 데이지는 개츠비에게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톰도 사랑해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성의 다양한 감정과 욕구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물론 영화에서는 비극으로 끝나지만 현실에서는 자신의 진솔한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네 번째 전략 내 남자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기. 성선택권의 마지막 핵심은 내 남자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기입니다. 앞의 세 가지 전략만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강력한 성선택권을 가진 사람이 되겠지만 정작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핵심인 내 남자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기가 빠졌기 때문이죠. 어린아이들을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아이들은 낡고 오래된 애착 인형이 있죠. 새 인형을 사줘도 그 낡은 인형을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인형에 특별한 애착과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남자들 중에서 이 사람을 특별히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 사촌 누나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누나는 매력적이고 성공한 여성이라 항상 많은 남성들의 관심을 받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라고 항상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녀의 남편은 평범한 외모와 직업을 가졌지만 누나의 눈에는 가장 특별한 사람인 거죠. 그들의 결혼 생활은 15년째 매우 행복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누나는 성선택권을 가진 강한 여성이지만 그 선택권을 사용해 자신의 남편을 특별한 존재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또 다른 지인은 계속해서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찾아 관계를 옮겨 다니다가 결국 30대 후반이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었구나. 여러분, 선택권을 가진다는 것은 쇼핑처럼 계속해서 더 좋은 상품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선택권의 힘은 이 사람이 내게 가장 특별하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요. 6. 성선택권의 진화심리학적 이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성선택권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이해하면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진화심리학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짝짓기 전략이 다르다고 봅니다. 남성은 양적 전략을, 여성은 질적 전략을 선호하죠. 남성은 유전자를 최대한 많이 퍼뜨리려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여성과 관계를 맺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반면 여성은 한 번의 임신과 출산에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질 좋은 유전자를 가진 남성을 선택하려는 본능이 있죠. 이런 차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쪽과 선택받으려는 쪽이 생겼고, 대체로 여성이 선택하는 쪽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업혁명 이후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문화가 발달하면서 남성들은 내 자식이 확실한가? 라는 불안감을 갖게 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의 성을 통제하는 문화가 발달했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성은 불완전한 남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상이 서양 철학의 기반이 되었고, 동양의 유교 문화도 여성의 성과 행동을 엄격히 통제했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성 역할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성도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되었고, 피임약의 발명으로 임신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되었죠. 이로 인해 여성들은 다시 선택하는 쪽의 위치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만난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변화는 여성이 자신의 성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은 것이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7. 성선택권을 현명하게 사용하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성선택권을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성선택권은 갑질의 도구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조종하거나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결국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없어요. 둘째, 성선택권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존중하게 될 거예요. 셋째, 성선택권은 책임감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강남의 한 데이트 코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력적인 여성은 많은 남자들의 관심을 받지만 진정으로 사랑받는 여성은 자신의 파트너를 특별하게 대우할 줄 아는 여성이다. 저의 내담자의 경험도 나눠볼게요. 20대 초반, 저는 좋은 여자가 되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참고 희생했어요. 결과적으로 남자친구는 저를 당연하게 여기고 점점 소홀해졌죠. 30대가 되어서야 제가 성선택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후 관계에서는 훨씬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파트너를 만났을 때 그를 특별한 사람으로 선택했고, 우리의 관계는 더없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성선택권을 인식하고 현명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8. 현대 사회에서의 성선택권. 현대 사회에서는 성선택권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소셜미디어와 데이팅 앱의 발달로 선택지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지역 사회에서만 파트너를 찾았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죠. 틴더 같은 데이팅 앱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은 매치를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시대에도 성선택권의 원리가 그대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지만 이런 넓은 선택지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선택의 역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결정하기 어렵고, 결정 후에도 더 좋은 선택지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선택 후 만족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우는 것입니다. 저의 친구 중에는 계속해서 데이팅 앱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만 정작 깊은 관계로 발전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항상 더 좋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죠. 반면 또 다른 친구는 여러 사람을 만난 후 자신과 정말 맞는 사람을 찾았고, 그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며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후자는 선택할 줄 아는 능력과 함께 선택 후 만족할 줄 아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9. 성선택권과 자아존중감. 성선택권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자아존중감이 필요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외모, 나이, 경제력 등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진정한 매력은 이런 외적인 요소보다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느냐에서 나옵니다. 심리학자 나다니엘 브랜드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스스로를 위해 좋은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40대 여성 내담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녀는 이혼 후 다시 연애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이제 나이도 많고 아이도 있어서 좋은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상담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그 결과 그녀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새로운 파트너를 만났고 더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치는 나이, 외모, 과거의 경험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10. 실천 방법. 성선택권을 일상에서 활용하기.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명확히 인식하세요. 관계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세요. 이것은 괜찮고 이것은 괜찮지 않다라고 명확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해요. 셋째, 두려움에서 벗어나세요. 그가 떠날까봐,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면 진정한 자신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넷째,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 의존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반응이나 평가가 아닌 내 안에서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다섯째, 파트너를 존중하고 감사하세요. 성선택권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 동생이 연애 상담을 해왔을 때 저는 이렇게 조언했어요. 네가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당당히 표현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도 존중해야 해. 그게 진정한 자신감이야. 동생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법을 배웠고 그 결과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자가 절대 놓지 않는 여성의 특징인 성선택권에 대해 깊이 알아보았습니다. 성선택권은 단순히 여러 남성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힘입니다. 4가지 핵심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 모든 남자는 내 것이다라는 마인드셋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 가부장제 윤리관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의 성과 삶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3. 남자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성적 존재로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4. 내 남자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세요. 진정한 선택권의 힘은 이 사람이 내게 가장 특별하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성선택권은 마치 칼과 같아요.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현명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자신감 있게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